네, 감사합니다. 네, 저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입니다. 일단 저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본질적으로 이렇게 하려던 질문은 아닌데 그래도 장관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을 할 때 근로자위원 9명 중에 8명이 없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도 그렇고 국민 여론이 이것이 파행됐다, 이런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 짧게 좀 듣고 싶습니다. 예. 27명의 위원 모두가 참여하면 좋았겠습니다만은, 여러 차례 걸친 회의 개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9분 가운데 8분은 결정적인 회의 때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회의장 안에는 그 노동계의 직원이 배석을 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고는 있었겠습니다만은 유감스럽게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위원 9분 가운데 구성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즉 기존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출신 위원만으로 있었는데, 최근에 국민노총이 전국 단위의 노동단체가 생기면서 법에 따라서 전국 단위 노동단체에는 위원을 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석이 돌아간 셈이죠. 말하자면 큰아들, 둘째 아들만 회의에 참석하고 셋째 아들은 회의에 넣지 말아라는 주장인데 반해서 저희들은 법령 요건에 맞게 다양성을 바탕으로 대표성을 보강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새 노동단체의 위원들 4분 한 분 이렇게 9분이 구성되어 있는 나머지 그거에 대한 이견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분의 근로자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꼭 결정까지 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던 겁니다. 네, 그걸 여쭤봤던 거고요. 그건 결정됐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이 있고 최저임금을 정해놓았는데요. 최저임금의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최저임금이 필요하고 왜 법적으로 정해놓는지, 최저임금이란 어떤 임금을 의미하는지, 이것도 장관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노동력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런 측면이 있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게끔 생산성이라든지 유사근로자 임금 이런 부분들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약간 지금 제가 최저임금위원회 얘기를 좀 드렸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아시겠지만 정신장애라던가 신체장애를 가진 노동자들, 수습 노동자, 또 감시 단속적 근로를 하는 노동자, 이렇게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저임금이라는 게 아까 근로자의 어떤 노동자의 어떤 생계라던가 노동력 유지를 얘기하셨고요. 또 사실 헌법상의 노동권이 모든 국민에게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은 비용과 어떤 이런 것들이 생계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기존 최저임금보다 오히려 저는 좀 더 높은 그런 임금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 이 법의 취지에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를 장관님의 답도 듣고 싶고, 이 자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도 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최저임금을 바라볼 것인지 좀 제고해 주십사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애인에게 여러 가지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어쩌면 더 지급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복지적 측면에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행 최저임금법상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라는 뜻이 아니고 장애인 중에서 개개인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제외 승인을 개개인 단위로 받아서 승인 받았을 경우에 한해서 제외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이것은 일자리 기회를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장애인에게 모두 100%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지급하게 했을 때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기회를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감안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것을 반영했을 뿐이지 본 취지에 따르면 그 최저임금을 오히려 적용하고 강화 적용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이런 답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비록 장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근로 능력은 그 장애 부분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월등히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게 그 근로 능력상으로 예, 그런 생각을 부분이 하시는 있습니다. 겁니까? 그래서 요 이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약간 그런 부분하고 연동시켜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적용 제외 승인의 여지를 이제 열어놓은 것이고요.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달리 대우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그냥 그 견해와 입장 정도를 확인하는 정도로 여쭤본 것이고요. 제 발언 기회인데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께 어떤 제안이랄까 좀 그런 말씀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회에 사실은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전체 근로자의 25% 중에 어떤 그룹들이 더 최저임금을 많이 받고 있느냐 봤을 때 일단 여성 노동자가 남성 노동자에 비해서는 최저임금을 많이 적용받고 있고요. 또 아까 감시 단속적 근로 얘기도 나왔지만 노인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또는 그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와 또 지금 청년 고용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이런 최저임금 적용을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법상에는 그런 규정은 따로 없는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떤 근로자위원회 이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들이 오히려 들어가서 지금 아까 전국 단위의 노조 얘기를 하셨지만 그 외에 오히려 노조로 조직이 안 돼 있는 노동자들이 사실 최저임금의 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법상 반영돼야 되고 들어왔으면 하고 이후에 그런 어떤 취지의 개정안이라던가 이런 걸 했을 때 좀 이 점을 많이 좀 살펴주시고 좀 관심을 많이 부탁드린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고용특별법도 개정안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의 청년고용특별법의 한계라고 한다면 사실은 강제력,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있든 페널티가 있든 업체라든가 공공기관에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있어야만이 이게 지켜진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지금 거의 10개 정도의 이런 많은 청년고용특별법 법안들이 나와 있는데 좀 여기에 실효성을 얹기 위해서 어떤 지키지 않은 기업에 있어서 좀 어떤 처벌 규정을 놓고 또 잘 지켰을 때는 거기다가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이런 것 그리고 일단 지금 공공기관에서 좀 벗어나서 한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 또는 이제 연 매출 1,000억 정도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런 기업에도 이 청년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굉장히 많은 것을 여쭈주셨는데요. 우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근로자위원의 경우에 이제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의뢰하면서 가급적이면 대표성을 보강할 수 있는 쪽으로 추천해 주십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단체 관계자 위주로 오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의 취지가 위원을 추천하는 단체에서도 계속 가만히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애로사항 속에서도 그나마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분으로 모셨다라는 점이고 또 다양한 계층 예컨대
청년 계층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위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추천을 하는 총연합단체 노동자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청년 고용과 관련해서 현재 공공기관에 3% 이상, 정원 대비 3% 이상 채용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행히 그 의무 수준을 지켰습니다만은 저는 공공기관에서는 더욱더 청년 채용에 대해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규정을 넘어서서 더욱더 선도적으로 특히 일자리 사정이 어려운 때일수록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현재 경영평가에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청년 고용 문제를 저희들이 포함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의 경우에도 특히 이 기업 규모가 큰 곳일수록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여 이런 부분과 연동시켜서 청년을 많이 고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그리고 양극화가 초래되지 않게끔 예방하는 의미에서 내수 기반을 튼튼하게 한다라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이상.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끼리 토론 시간이긴 하지만 또 장관의 의견도 물을 수 있죠. 그런데 토론이 주의니까 자신의 주장과 주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하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했습니까? 하셨군요. 근데 장하나 의원님을 내가 너무 좋아해서 자꾸 장하나 의원님만 한정희 의원님 미안합니다. 제가 또 너무 표를 내시는 것 같아요. 글쎄 너무 표가 나니 감추려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한정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